최종적으로 선정된 포포 씨앗이거든요. 포포 씨앗을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를 뭐 이렇게 올린 지가 좀 됐는데, 그렇게 많이는 올리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그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도 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1000명이 구독자가 넘을 수 있도록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좀 구독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뭐 구독해주라, 알람 뭐 설정해라, 아니면은 좋아요 뭐 눌러주라, 전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쪽에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1000명이 하여튼 넘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궁금한 거 있고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구독 부탁드리고 한번 선정 과정을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포포 씨를 지금 빼내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포포가 추석이 중간에 끼었잖아요. 그때가 한참 그 포포가 이제 잘 익어갈 때였어요. 9월, 9일, 10일 뭐 이쪽 부분인데, 포포가 이제 뭐 추석 연휴니까 뭐 쉬었다가 익어가지고 그 연휴 끝나면은 판매를 하라고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포포 열매는 이제 익고 떨어지고, 또 이파리가, 포포 같은 경우 이파리가 이제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포 잎 뒤에 숨어 있다가 툭툭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다가 아니고요. 한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되는데 밑에가 있다 보니까 이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좀 물을 이렇게 채우니까 위로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요거를 이제 땅에 떨어진 거를 그냥 말려 가지고 또 해봤거든요. 근데 말려 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하나씩 빼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뭡니까, 건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말렸더니, 말려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발로 밟아요. 발로 밟으면은 툭툭 하면서 씨하고 이제 이 그 과육이라든가 껍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말리는데 이제 뭐 상당한 어떤 뭐 전기세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지금 해보는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빡빡 문대가지고 과육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래도 이게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시다시피 요거 채거든요. 씨만 딱 안 빠질 정도의 이렇게 얽혀 있는 얼김이
천이라고 하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헹구면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씨가 그렇게 이제 씨가 이제 좀 돼요. 이걸 또 이제 한 군데 모아가지고 또 물에 넣어가지고 어떤 잡다한 것들 또 빼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1차로 빼낸 거를 이렇게 한 군데로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잡다한 걸 떼내고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좀 마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떼어내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비벼주고 하게 되면은 이 씨를 감싸고 있는 티가 이 씨를 감싸고 있는 게 뭐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씩 떼는 것보다 좀 이제 마르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땅에 떨어진 거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저절로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뭐 재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빼서 이렇게 잡다한 것을 또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또 해 볼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마른 거는 어지간하게 이제 마른 거는 이걸 이렇게 여기다 건조를 시켜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로 밟으면은 이게 툭툭 깨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하다가 놔뒀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서져요. 발로 밟으면은. 그리고 씨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밟아가지고 흠이 나야 잘 발화가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씨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시멘트 바닥에다 놓고 밟아서 이렇게 이제 또 채취를 하고 또 이것도 이제 다 이걸 이렇게 골라내는 것도 이게 더 힘들어요. 또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하다가 지금 중지를 해 놓은 거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놔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물에다가 담궈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씨가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있고 이렇게 단단한 게 있어요. 이 물렁한 거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씨를 싸고 있는 그 과육이라고 봐야죠. 그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말려 가지고 빼게 되면 쉽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선정이 깨끗하게는 안 돼요. 깨끗하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아까 이제 그 죽은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면은 물에다가 장기간 담궜다가
가라앉는 거는 우수한 씨고, 떠 있는 거는 이제 안 좋은 씨앗이라고 봐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또 담가 놓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또 안 좋은 뭐 씨앗도 들어갈 수도 있고 좀 그러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발화를 시키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요거를 냉장고에 비닐 같은 봉지에다가 넣어 가지고요, 큰 비닐 봉지에다 이걸 넣어서 이제 약간 그 축축한 신문지를 또 비닐 봉지에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묶으면은 안 되고, 그 축축한 그 신문지나 헝겊 뭐 휴지든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동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저는 그래요. 이제 땅에 묻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쉽게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저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너무 이렇게 세게 묶어 놓지 말고 어느 정도 그래도 공기 유통이 되면서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아까 그 봉지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수분 이렇게 넣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장을 냉장고에 해 놓으면은, 보통 이제 냉장고 온도가 5도 이쪽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넣어 놨다가, 이제 제가 제대로 이거를 발화해 본 때가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같이 냉장 보관을 했다가, 그 2월 1일날 우리 그 과일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토를 20cm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각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부 꼽아요. 이렇게 꼽는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해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쪽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이 밑으로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봐야죠. 뿌리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뻗기 때문에. 그러니까 20cm 정도,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한 30cm 정도 되나, 20cm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발화가 되는데, 오랫동안 이게 발화가 상당히 늦거든요. 포포씨는 다른 씨하고 다르게 좀 발화가 상당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파보게 되고, 이제 궁금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제 그 뭐랍니까, 뿌리도 상하고 위에 나오는 이제 순도 이제 상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포포나무가 생명력은 엄청 강합니다. 실생의 어떤 생명력, 뿌리의 생명력이라고 봐야죠. 뿌리 위에는 죽어도 뿌리는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나기도 하고, 또 그 해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면에서 생명력은 강한데, 이게 접목을 해 놓으면은 이게 또 잘 죽어요. 뭐 이제 실생 같으면은 뭐 그래도 가격이 낮은 가격인데, 접목을 또 해 놓으면 이게 비싸잖아요. 그걸 내가 해서 한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겠지만, 이걸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심었는데 접목 부분만 딱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아깝죠. 하여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게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접목도 실제로 해도 그렇게 이제 활착률이,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활착률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접목할 때 그 접목 부분이 이게 매끈하게 한 번에 이렇게 칼질을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접목하는 기계들이 이제 뭐 조금씩 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좋은데, 이제 또 그게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개목은 굵은데 접수는 또 가늘어 가지고 이게 이제 형성층을 맞추기가 또 그렇게 쉽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이 저 C 부분, 아까 이제 발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 저 발화가 될 부분이에요. 이제 아까 같이 이 지금부터 하게 되면 11월, 12월, 1월 한 3달 이상 이렇게 이제 그 저온에 이제 그 저장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싹이 나려면은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뭐 추나처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지나야, 찬 어떤 기간이 지나야 이게 이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 밑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해가지고 심으면 좋아요. 그러면 뿌리가 먼저 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서 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정도 나온 뒤에, 여기서 이제 이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 포포가 자기도 어떤 그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잎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취약해요. 그래도 자기도 알아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무너진다, 쓰러진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먼저 뿌리가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위에 이제 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뿌리가 잘 어떤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는 죽어도 다시 이렇게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그걸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때 2017년도 같은 경우 8월 2월 1일 날 파종을 해가지고 온도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요, 25도에서 30도 정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냥 자연 발화 온도, 뭐 자연 온도에 맞춰서 이제 발화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제 놔둬도 되는데, 내가 좀 빨리 발화를 시켜가지고 접목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온도를 25도나 30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까 이제 상토 넣었다 했잖아요. 물을 주면은 수분 유지를 잘 하지만 이제 물은 잘 빠져요. 그러면 그거를 마르지 않게 습도를 뭐 한 80여 프로 정도는 되게 해야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물을 줘요.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뿌리가 이만큼 나오면, 이제 아까 컨테이너 박스 한다 하면은 이 정도 이제 내려가겠죠. 그럼 밑에서 이제 뭐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도 이제 돌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이렇게 순이 이 정도 이제 올라오잖아요. 한 20에서 30cm 정도. 그럼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량한 씨앗은 훨씬 많이 자라 있고, 또 안 좋은 씨앗은 뭐 아직 뭐 발화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적당한 수준에서 이거를 이제 전부 그 파내 가지고 화분에다 옮기든 아니면은 본 토양에다 옮기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재배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과수든 나무든 간에 접목을 할 때 이제 본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거기서 활착된 뒤에 거기에서 접목을 하게 되면 훨씬 활착률도 좋고 자람새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화분에다 이제 뭐 하게 되면은
관리하기는 이제 한 군데에서 이렇게 관리하기는 좋겠지만 이제 어떤 관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돼 있으면은 본토에 옮겨 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일 정도 파종을 해서 빨리 이제 하게 되면은 자연 발화된 것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년 봄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이즈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 발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 늦기 때문에 그 6월, 7월 뭐 이때야 이제 뭐 싹이 나올 똥말똥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라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2년 돼야만이 이게 이제 접목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접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으니까 1년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또 뭐가 있냐면은 천차만별로 크고 작은 이런 게들이 이제 있을 때 어느 정도 뿌리만 튼튼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제 좀 뭐랄까 어떤 우리가 이제 뭐 강아지라든가 다른 어떤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안 밟히지 않도록만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물 빠짐 좋고 물도 이제 자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놔두면은 뿌리가 일단 튼튼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잘 산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 자란 것도 있고 못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씨가 발화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싹이 노랗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싹이 노랗다는 말이 있는 게 이렇게 발화가 안 된 거를 이렇게 손대 보면은 단단한 거는 살아있다. 근데 물렁물렁한 거는 안에서 이렇게 상했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약간 물렁한데 이런 거는 발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렁한 거는 그냥 타내고 다른 어떤 씨를 넣든 이제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거는 그대로 다시 묻어두고 그러면은 올해 늦게 나든 또 아니면은 내년에 나든 이게 이제 발화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코코나무를 증식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씨를 정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를 발화를 또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상 한평 건강 포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2월 1일 날 파종한 건 맞고 8월 4일 날 그 옮겨진 이제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8월 4일 날 옮긴 게 아니고 아마 그 이전에 옮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진즉 옮겨가지고 이제 새 순이 또 옆에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아무래도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전에 화분에 담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그 발화가 됐을 때
뿌리 길이하고 위에 올라온 이제 나무 가지하고 그 키가 이제 뿌리도 길고 위에 이제 순도 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뭐 뿌리가 상한다거나 위를 자르면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화분에 맞게 화분에서 바닥에서 뭐 한 5cm 정도 이렇게 위에가 뿌리가 이제 끝이 되도록 그렇게 잘라 가지고 심는 게 맞아요. 또 위에도 너무 쭉 올라와 있는 게 그게 아깝다고 놔두게 되면은 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뿌리가 이제 화분은 거의 한 20여 cm 정도나 그보다 조금 길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된 화분을 사용을 이제 보통 해야 나중에 이제 본 토양에 이제 접목해 가지고 심든 그냥 심든 간에 그렇게 그 정도 돼야 심기가 좋지. 너무 길면 땅 그 파가지고 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뿌리를 그렇게 잘라 줌으로 인해서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그러는 거지. 그 뿌리가 그 뭐 직근이라고 하죠. 그 직근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무 위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자라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만 솟구치려는 그런 이제 성질이 그 발현이 된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화분을 이제 우리가 그 미국 같은데 그 외국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화분 그 좁고 긴 화분을 해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대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뿌리하고 흙하고 이렇게 융화가 돼가지고 이제 흙이 옮겨 심을 때 화분에서 뺄 때 흙이 안 털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상토라든가 모래가 좀 모래 뭐 이렇게 마사토나 이게 너무 많이 섞인 경우에는 그 흙이 화분에서 뺄 때라든가 심을 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20여 cm만 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넓고 그 정도의 어떤 균형이 맞는 화분을 사용을 하시지 긴 화분을 저는 절대 하여튼 반대합니다. 일단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은 지금 이 포포 씨앗 선정한 거에 대해서 올려봤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한평 건강포포였습니다.